저 여기 쓰나요? 조금만 옆쪽에. 이쪽으로요? 네. 훈이 단장이 언제 오시나요? 저기 오고 있네요, 훈이가.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오프닝 여기서 하나요? 아니요. 오늘은 구인관에서 할 겁니다. 아, 구두인간에서? 네. 그럼 구두인간으로 이제 가볼까요? 어떻게 갈 거죠? 너무 어색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 근데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가르쳐 할 수 있어? 그럼요. 하나, 둘, 셋. 어지러워. 저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저씨 많이 춥죠? 네, 추워요.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춥죠? 그러니까요. 좀 추워가지고 집에 가고 싶네요. 벌써요? 지금 시작했는데? 조금 가고 싶어요. 네. 오케이. 학교 엄청 오랜만에 오지 않았어요, 네, 가을씨? 학교 오랜만에 왔는데 그대로네요, 학교가. 네, 학교가 다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네네. 근데 원래 이맘때쯤이면 예비대학이랑 새내기 배움터로 좀 시끌시끌한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학교에 코로나가 있어도 계속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그분들 만나러 가볼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갈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대학발전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놀이를 사랑하는 아저씨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훈이한테 말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20-30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한 거는 한 25년 정도 되고 그 전에 이제 학생으로 한 4년 동안 있었으니까 만으로 29년 됐고 올해가 30년째 맞네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네. 살아있는 바석이죠. 팀장님 그러면 혹시 몇 학번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89학번입니다. 신학과 89학번입니다. 80년대 학번이죠. 말로만 듣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대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도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오긴 했는데 그 사회가 되게 시끄러울 때였고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운동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기억나는 건 시위한 기억밖에 안 나요. 광화문 좀 나가셨나 봐요, 팀장님. 주로 이제 신촌에서 놀았죠. 신촌에서? 신촌에서 놀았는데 그때 이제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하여튼 시위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내내 시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좀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잡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명지대학교의 1학년 학생이 강경대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정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또 시위를 또 하게 됐죠. 그래서 4년, 하여튼 한 달 내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내내 시위가 이어져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시위 현장에 너무 나가다 보니까 온몸에 수포가 다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위가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과탄이라고 있어요. 수류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면 거기서 빵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불발탄을 제가 어느 날 주웠죠. 그래가지고 이 사과탄을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면 거기에 이제 최루탄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 장난이 좀 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분필로 썼거든요. 그래서 칠판 밑에다가 그걸 싹 뿌렸어요. 그리고 분필가루랑 착 섞이죠. 섞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판서를 끝내고
이 지우개를 딱 집어서 이거를 지우는 순간 이 체류탄이 온 교실에 다 분사가 됐죠. 와.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님이 지금 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이셨는데 화가 막 그쵸. 그냥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잡히면은 퇴학을 시킨다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나는 그냥 이실직고를 하려고 했죠. 오. 근데 이제 퇴학을 시킨다는 소리 말을 못했어요. 아, 이세직고 하려고 했지만 말을 안 못했어요. 했지만 그래서 이 30년이 지난 이제서야 제가 그걸 지금 실토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진짜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그당 수총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 어떠세요?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재정 교육감님, 사실은 최루탄 가스 뿌린 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교육감님도 아마 이제는 다 용서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용서하실 겁니다. 성공의 신문에 성공의 직원을 뽑는다. 성공의 대학교 직원을 뽑는다. 네. 이게 공지가 딱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의 대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 첫 번째 직원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가 맞네요. 첫 번째 직원이 되죠. 그때 제가 들어올 때 경쟁률이 아마 제 생각에는 2대1이 안 됐을 겁니다. 2대1이 안 됐을 거예요. 추측한 데는. 근데 그러고 나서 IMF가 또 빵 터지죠. 96년에 들어왔는데 98년에 IMF 터지면서 그때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을 뽑는데 800대 1이 됐어요. 와.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지원했으면 저는 100% 못 들어왔습니다. 운이 그래요? 참 정말 좋았습니다. 교직원으로 있었던 시간 동안 뭔가 학생들하고 뭔가 같이 있었던 일화 같은 게 좀 있는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에피소드는 많은데 그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총장님이 아니시고 당시에 2000 아마 그해가 1년이었을 거예요. 2001년 그때 이제 총장님이 지금 이제 발달 장애인 시설 강화의 우리 마을이라는 그 촌장님 김성수 주교님이 총장님을 하시던 시절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는 학생복지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비서실에서 전화가 딱 걸려오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서 막 올라갔죠. 뛰어 올라갔는데 그때는 총장실이 승용관에 있지 않고 저쪽 세천정관 7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7층까지 뛰어 올라가진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그 총장실에서 여학생 한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총장님이 계신데 여학생이 울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 들어갔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의 어머님이 너무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학생 명의로 카드빚을 쓰셨는데 상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이 학생한테 이제 그 막 빚 독촉이 오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총장님이 가서 무조건 해결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같이 영등포에 있는 그 S카드사. S카드사, 유명한 카드사죠. 제가 보증을 쓰고, 그 학생이 이제 분할로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해결을 했죠. 그리고 그 학생은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졸업하는 날 그 졸업하는 해가 2004년이었는데 그 해에 이제 학생이 저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이제 주고 졸업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읽었는데 그 이제 오늘 방송 한다니까 한번 읽어보고 왔죠.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뭐 그런 감동적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근데 보증이라는 게 참 서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팀장님 혹시 그때 어떻게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은 제가 이제 그 카드빚을 제가 이제 상환을 하고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겠지만 당시엔 제 월급이 그 정도 네. 그걸 상환하기엔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었죠. 뭐 잘못되면은 그냥 내가 상환하고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고 또 학생을 믿었어요. 학생의 눈빛이 이걸 뭐 나를 곤란에 빠뜨리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 간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든지 뭐. 근데 지금은 못할 거예요. 그때는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팀장님 그럼 이제 저희 퀴즈 타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긴장되는 네. 상황인데 어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이게 공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여기 퀴즈통에는 총 10가지 문제가 들어있고요. 10문제 중에 6문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4가지는 학교에 관련된 문제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완전 무작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하나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열어보고 읽어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맞추시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유키스. 예스!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 오. 팀장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못 맞히면 어떡하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객관식입니다. 네. 예전 우리 대학에는 학교 체프를 진행하던 천군단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건물은 새 건물들을 지으면서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네. 천군단이 있던 자리에 세운 건물은 무엇일까요? 1번 세천년관, 2번 중앙도서관, 3번 일만관, 4번 승연관. 야, 여기에 이제 정확한 명칭은 청군전인데요. 청군전인데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그 세천년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약간 물려 있는 위치에 이게 청군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쪽 끝쪽이니까 세천년관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세천년관 아니에요? 아니 한숨이 예사롭지 않아서 답을 한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돼? 세천년관 아닌가요? 도서관이? 근데 원래 한 번에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다시. 세천년관 그 끝에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하시겠습니다. 세천년관 그 끝자락에 중앙도서관. 정답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이야. 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그래, 한 번에 맞출 줄 알았어. 네네. 네, 이렇게 유퀴즈 온 더 웨드의 김주용 팀장님과 하는 시간 마쳐봤는데요. 대학발전실의 김주용 팀장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유퀴즈 온 더 웨드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